안녕하십니까, 러너행마입니다. 오늘도 집 근처에 이렇게 조깅하러 나왔고요. 제가 보통 조깅하는 코스는 이렇게 언덕 포함해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훈련을 일주일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제 루틴은 보통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상을 잘 안 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일주일 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보통 한 일주일에 200km를 살짝 넘게 뛰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보다 적게 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뛸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0 정도를 뛰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우선은 아침에 조깅을 합니다. 그래서 520 러너를 가서 제가 집에서 가서 뛰어가서 5바퀴 뛰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대략 한 17km, 18km 정도가 나오고요. 그거를 월요일날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한번 또 뛰어주는데요. 집 근처에 이제 가볍게 산이 있는데 거기를 뭐 상황 봐서, 컨디션 봐서 조금 빠르게 뛰기도 하고, 언덕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컨디션 안 좋으면은 조깅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보통 한 큰 이변이 없으면 한 25km에서 28km 요 정도 사이를 뛰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목동 운동장에 가서 AR을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목동 운동장 갈 때 제가 대부분 제 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운동장 가서 뛸 때라서 많은 분들이 제가 카보나만 매일 신는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마도 제가 카보나를 신는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것도 새벽, 그 다음에 토요일날 장거리 할 때 요 정도만 카보나를 신어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리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만, 그러니까 레이 이번에 제가 리뷰하면서 그때 잠깐 연달아서 신어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카보나는 그렇게만 신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실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카보나 비중을 낮춰야 되는데 조금 그건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아침에는 그렇게 해서 AR을 띄워준다. 전에는 제가 페이스를 탁탁탁 정해서 대회 페이스 플러스 20초, 뭐 대회 페이스 플러스 15초, 뭐 대회 페이스 플러스 10초 막 이렇게 정해서 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대회 페이스 플러스 30초에서 대회 페이스까지 몸이 나가는 대로 뛰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7km 정도 뛰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는 똑같이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10km 정도 뛰어줍니다. 이렇게 이틀 보내고요. 수요일 날은 보통 이제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인터벌 훈련을 주시기 때문에 인터벌 실시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파이크화를 되도록이면 신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력이나 스피드나 이런 게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파이크화를 통해서 좀 적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후에도 되도록이면 조깅을 해주고요. 회복 조깅을 실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과 똑같은 AR 실시해 주고요. 저녁에 조깅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과 똑같은 520 러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여유가 되면 하고, 아니면은 금요일 날 저녁은 조금 쉬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새벽에 장거리 훈련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풀코스 거리에 근접한 거리를 한 번에 뛰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뛰고, 일요일 날은 오전에 520 러너 하고 조금 더 길게 뛰고 들어와서 한 30km 정도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주일에 제가 뛰는 양 중에 대략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는 거는 거리상으로는 한 15km? 20km 정도 될 것 같고, 시간상으로는 1시간보다 살짝 넘거나 1시간보다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회 페이스를 너무 막 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대회 페이스를 뛰는 것보다는 대회 페이스보다 더 빠른 인터벌,
그리고 대회 페이스보다 느린 것으로 볼륨을 많이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보통 뛰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그런 식으로 뛰었고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부상을 안 당할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전에 몸을 최대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저도 늦게까지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SNS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와인도 되게 좋아해서 와인도 마시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물론 뭐 매운 음식도 당연히 먹고 싶고 뭐 라면도 가끔 이게 그 냄새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대회 전날 혹은 내가 중요한 포인트 훈련, 뭐 주말 포인트 훈련이나 혹은 수요일 날 포인트 훈련 이런 거 전날에는 되도록이면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회까지 기간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상 뜯어놓고 보면은 내가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횟수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10주라고 해도 장거리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는 10번. 뭐 그 중에서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뛰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장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날 최대한 뭐 술을 안 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컨디션을 그거에 맞춰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부상이 잘 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신발을 여러 개를 돌려서 많이 신는 편이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하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딱 신으면 조깅화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잘 나가는 조깅화를 선호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신발 신었을 때 이게 탕탕탕 뛰고 그 다음에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뛸 수 있고 잘 나가고 발이 잘 굴러가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좋죠. 그치만 저는 거의 대부분 저랑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20 러너를 갈 때 제가 선호하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뭐 포에버런 2라든가 아니면 뭐 페가수스 41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신어주는데요. 트라이엄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신어주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신발들이 잘 달리기가 어렵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회복은 되지만 빠르게 뛰기에는 조금 어려운 신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회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카보나 신는다고 해서 한 번에 부상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받을 수 있는 충격량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듯이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 카보나 신는다고 해서 한두 번 만에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리 근육에 조금이나마 무리를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든 거에 맞는 신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적절한 절충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회를 뛸 때는 레이싱화로 나온 그 포지션으로 목적으로 나온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벌 강한 걸 할 때는 얇게 나온 미드솔 그리고 발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발력이 센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깅을 할 때는 당연히 편안하게 나온 신발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발목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신은 것처럼 이런 포에버런 투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이유, 신발을 내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골라서 신는 것도 제가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금 유연하게 그런 훈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나한테 맞게 변경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훈련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많이 공유가 되고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마다 자기가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훈련 스케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야 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조금 더 맞는 훈련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400m 인터벌 10번이었는데 사실 저는 강도 높은 400m 10번보다는 조금 강도를 살짝은 낮추더라도 그냥 20번을 해서 내가 이거를 10km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래도 거의 8km에 가깝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면 대회 때 조금만 멘탈, 정신적인 거를 케어를 잘 하면은 이거를 대회 페이스로도 이끌어 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km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물론 10km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마다 훈련 스케줄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각자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모든 사람이 똑같이 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굳이 다른 사람의 훈련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깅하러 갔는데 뭐 다른 사람이 좀 강하게 뛴다고 하면은 나는 조깅한다고 하고 빠져서 뛰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주일의 훈련 스케줄, 그 다음에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 실력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고 오래 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점점점 바람도 선선해지고 할 것 같은데 부상당하지 않고 가을철에 좋은 기록 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